라는 의사를 밝히셔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관식 질문에서 사립학교나 이쪽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느 분이 되시든 꼭 좀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특히 전학제도를 비롯해서 지금 교육 바우처 이야기도 하고 있고 교원 임용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다양한 저희 그 정책들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주성, 특히 8번 질문에서 자주성이 잘 충분히 보장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주신 것은 좀 저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하고는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충분히 저희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고 동의해 주시는 후보님이 계신가 하면 아직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 못한 후보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잘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교육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후보를 또는 특정 이념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독교 학교들이 또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후보님들께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독교 학교연합회 이사장님 이영선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관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치 형태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제가 대표하고 있는 기독교 연합회 입장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이렇게 수업해서 평가해 주신 일, 이건 참 정말 잘 하신 일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합니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자는 그 동기는 결국 지방의 교육 자치권을 주자 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이걸 선거로 뽑다 보니까 거기 정치성이 들어가겠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성을 빼기 위해서 정당 추천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 존재의 이유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사람 후보는 이 정당 후보니까 이런 정책적 방향이 있겠구나. 그거에 의해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보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목적으로 정당을 추천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관심도 없어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이 교육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거는 오늘과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교육감 선거는 없애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장이 임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그건 청원을 통해서 전문성이니 등등을 잘 걸릴 수가 있죠. 선거 이 자체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우리 근데 지금 제조가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나마 오늘 아주 정책을 잘 분석해 주셨어요. 그거 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후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자료 이거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독교 사립학교 많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연합회의 법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 사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건 뭐 제가 대화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기독교 사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교육의 방향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정말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양성에서 나오고 그 다양성은 자주성에서 나오고 교육의 자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에 필요한 교육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교육의 자주성을 얼마만큼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오늘의 선거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저는 여기서 항목별로 어떤 것이 문제고 또 어느 후보를 제가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을 바로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오늘 이번 선거에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권자 운동이 지금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딱딱한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즐거운 분위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좀 유쾌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각 후보님들에 대해서 유권자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입장에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셨고 또 그것을 분석한 것을 제가 보면서 지금 왜 이 유권자 운동 한국 교회 유권자 운동 입장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는가? 그동안에 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데 너무 규제가 심하고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마음대로 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에는 비단 여기 입후보 하신 후보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제 오늘 이 기자님들도 여러 분 오시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후보자님들하고 기자님들하고 이 언론에서 관심 가지시고 제가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를 좀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공공성 나아가서 사학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유권자 우리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에서 이번에 주제를 교육의 선택권과 자율성 보장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후보님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서 중립적 혹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잘못 이해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이나 평준화 정책이나 사학에 대한 현행법상의 규제나 특히 사학교원 임용식 입체 시험 지출평가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법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위 일반적인 의미는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사안이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의 두 관련되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공공성을 규정하기 전에 우선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학도 그러한 교육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이 공공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응하여야 하는 국가의 관심과 개입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혼란이 있어요. 흔히들 사학의 공공성을 말을 들을 때 이것을 법적, 제도적, 또 행정적 규제를 위한 근거로만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사학의 공공성을 투명성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이 공공성을 근거로 해서 사학을 규제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후보님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공약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측면의 공공성을 소극적 공공성이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학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선택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적극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의 공공성은 위의 소극적 공공성과는 반대되는 측면의 것으로 적극적인 공공성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적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며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창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는 사학의 이러한 공공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 지원의 내용에는 지금 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학의 교육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후자의 부분에서 지금 사학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불식돼야 되는데 이 사학법 제1조에 보시면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학이 있는 것, 사학의 특수성, 그 다음에 자주성, 공공성이 나오는데요. 사학의 특수성은 사학의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주성은 그 목표 달성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학의 공공성은 그러한 목표와 방법으로 이루어낸 사학의 성취가 이 사회와 관련되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 관점에서 오히려 사학의 자주성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점이 있는 것이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상충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간단히 이제 마치겠는데 두 번째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 사학의 존재를 진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죠. 좀 근본적인 문제를 언론에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야당의 입법 추진에 의한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은 설립인연의 구현에 있어서 결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들 중에 이 사안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후보님들이 한두 분이 거치십니다. 북한에는 없지만 남한에 있는 것이 사학입니다. 이때 말하는 사학은 국공립학교와 같은 사학이 아니라 사학다운 사학, 자유로운 사학, 프리스쿨을 말합니다. 한 국가의 사학의 자유 보장 여부는
그 나라의 헌법 체제의 문제입니다. 사학을 국공립 학교 같이 취급하는 것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표방하고 있는 현행 국법에 사실상 반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좀 근본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후보님들이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교육감이 되셨을 때 부디 정책이 좀 적극 반영해서 사학 자율성을 갖고 기독사학이 그 운영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휴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사학 미션이 지금 이 정책 그 질의를 통해서 이 평가하는 것은 단지 뭐 누구를 뽑느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한국의 교육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되시든지 간에 오늘 제안 이 15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꼭 부합한 그런 교육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정말로 우리 한국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의견을 묻는 그런 선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학교 선택권 문제입니다. 정말 한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교육의 자유가 있는가? 우리가 뭘 먹을 걸 살 때에는 편의점이나 마트나 백화점이나 얼마든지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버스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치명적으로 한국은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교육의 자유, 이 학교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부모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평준화 50주년 기념입니다. 저는 이 소위 평준화 50주년에 치러지는 이 선거는 평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학교 선택권의 제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다닐 학교를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모른 채 지금까지 획일화된 이러한 국가 주도적인 교육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그냥 강제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때 이제 변화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교육의 주체, 1차적인 주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교육감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교사도 중요합니다만 학생입니다. 그리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부모가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번에 서희초 사건 같은 것들 사실은 이 학교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학교의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서희초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교심이 있습니다. 학교를 사랑합니다. 학교를 존중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이번이 교육감 선거가 다시 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는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의 자주성인데 저는 이 한국의 사립학교가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형태의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서 자주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그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건학 이념에 찬동하는 교원을 인용해가지고 건학 이념을
경우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학교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헌법 31조에서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이 회복돼서 한국의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나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의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입니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의 자유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종교 교육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믿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종교계 학교의 선택권을 포함해서 종교계 학교는 또 종교적인 권한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종교계 학교를 대표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계 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누구를 뽑는 데에도 이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뭐가 올바른 교육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감을 갖고 새롭게 이 교육 정책이 실현되는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교육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해주시고요. 자, 모든 전문가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뉴스 이광훈 기자인데 이거 제 1항은 한번 여기 보니까 정근식 후보 답변은 있는데 윤우상 최부수 조정기 세 분의 답변은 여기 실리지 않은데 그거 좀 일단 답변 하나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박상진 지금 교수님이 총평하실 때 얘기하시는 그 선택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그걸 여기 답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금년 이 가을 학기 때부터 지금 그 체육 학력제가 지금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 시내로 그 학력이 모자라서 시험을 못 나가서 2회 탈락하는 이런 문제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학생의 교육권, 직업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한 답변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상진 교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지금 3월에 이미 저기가 당일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2학기부터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생까지는 아예 보존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유치원 얘기가 나는데 그거는 지금 주시장은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아까 지금 학교 선택권을 얘기를 하셔서 조금 한번 교수님들이시니까 어쨌든 한국 교육만 빠진다고 서울특별시 교육본부 정책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조금 어떤 생각들이 좀 이거는 사실 지금 서울도 교육적이 달라서 되게 문제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신지 해서요. 지금 질문에 관계는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10페이지부터 보시면 모든 후보들의 답변을 기재했습니다. 기재해서 보시면 모든 후보들의 답변들을 넣었고요.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정근식 후보는 첫 번째로는 저희들에게 주관식으로 이 객관식 답을 하지 않고 주관식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었기 때문에 이 답변서가 이렇게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모든 답변들은 후보들의 답변들은 저희들이 이 자료에 담아놨습니다. 좋은 질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될까요? 저는 학교 선택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서 끝나고 좀 따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넷 교가 기독교 정신 이념에 기반해서 교육을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시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질문 항목에 대해서 OX 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은 좀 많이 질문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학생 인권 조례의 몇 조 사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존중하고 또 이렇게 약한 다른 사람들 보호하는 것이 참 긍정적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부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 문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지금 상황미션 네트워크가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 학교의 교육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할 때에 뭐 진보 쪽이든 또 보수 쪽이든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개선할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더 연구하면은 누가 되더라도 여기 상황미션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이런 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좀 찾지 않을까? 예. 좀 아쉬움을 지금 저희 그 질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5개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주관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5개의 설문항이 꼭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후보들이 추가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또 뒤에 아예 별지로 또 우리가 마지막 문항은 또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한번 답신을 쭉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네 후보께서 다 정성껏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굉장히 그 추가적인 정책 제안들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OX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고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표시를 하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오픈 퀘션으로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문제. 서울시청 사랑수 마이크 하시면 좀 주시면 말씀하시고 별도 마이크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한국 교회 총연합이라든가 한국 기독교 학교연합회 사학미션 기독교 연구소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걸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을 마련했다 했다는 얘기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그 관계되는 분이 오늘 10월 27일 날 이제 자, 관계없는 얘기로 넘어가지 말아요. 잠깐 들어봐요 좀. 관계없는 얘기 아니라고. 거기 10월 27일 날 행사하는 사람, 거기 주도하는 사람이 여기 저 공동 대표장 명단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종교 개혁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종교 개혁을 중요한 교육의 어떤 그 개혁도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러면 그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언론에 대한 교육이 좀 안 돼 있다.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소위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짠돌이다 이런 말을 좀 들리지 않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또 참작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상미션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일단은 네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했었던 이 정책 분석을 토대로 상하권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조전혁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맺기로 결정하여서 이제 이 시간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정책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전혁 후보와 우리 이재용 목사님, 그리고 김은성 목사님
중단해 주시면 일일이 정책 결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교육 선택권과 자주성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종교계 사립학교 권한기념 구현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마지막으로 상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정책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께서 사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나누셔서 본협약은 사학번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전혁 후보 간의 포괄적 정책 협약을 통해서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서울시 교육을 함께 이루기 위해 체결됩니다. 협약의 분야는 선택권과 자주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사업입니다. 사인하셨으면 이제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각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전혁 후보께서 말씀 주시고 이제 이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있는데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경제 건설이자 사회 건설이자 역사 건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갖고 제 커리어의 거의 대부분을 교육 문제에 정착해왔습니다. 사실 정말 이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은 한 개인의, 한 기관의, 한 가정의, 한 국가의 역사, 운명을 좌우하는 교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이 나라를 흥하게 만들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교육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제가 그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아이들 인성 땅에 떨어지고 교권 수락을 하고요. 심지어 학력까지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10년간 무너진 서울교육 다시 제가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서울교육 다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10년 만에 교육 정상화 조전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